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우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슨의 송범수 대표 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반갑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 펀드와 펀드 매니저, 그리고 이 관계, 얼마나 수익이 잘 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실상 지금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드 매니저의 80% 정도가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예,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를 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시장 수익률이 위대하다라는 점, 이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뭡니까? 시장 수익률, 보통 하나의 기준을 정할 수 있죠. 벤치마크 기준 뭐가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자, 바로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 그리고 자, 그럼 보통의 경우는 뭐 코스피 기준을 많이 쓸 수 있겠죠? 코스피. 코스피를 기준으로 써서 뭐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1982포인트인데 1982포인트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바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돼서 여기서 만약에 10% 올랐어요. 그래서 뭐 2000포인트 넘게 갔는데 이거만큼 펀드가 수익이 나는지 10% 넘게 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0포인트가 됐을 때 기준을 삼는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요게 바로 1년 뒤에 2200포인트를 갔습니다. 2200포인트 시장 수익률이죠. 코스피. 그럼 이게 또 1월 1일이에요. 그럼 2200포인트까지 가서 10%가 올랐어요. 근데 시장이 코스피가 10% 오르는 동안에 펀드는 10% 오르느냐? 대부분의 펀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펀드는 이 시장이 10% 오르는 동안 10%를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말 펀드의 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이 평균적으로 차라리 주식시장 전체를 따라가기만 하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어둔 것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두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뭐 ETF, 요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죠. 뭐 코덱스 ETF, 뭐 코덱스, 뭐 타이거, 코세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ETF 뭐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코덱스 200 이런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을 바로 대표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오르면은 1% 오르면 1% 오르게 되는데 이 수익률보다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펀드를 고를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만약에 펀드를 그냥 80%는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펀드를 고를 바에야 차라리 ETF를 사자. ETF를 사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80%가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가게 되는데, 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 액티브 펀드 5개 가운데 4개의 수익률을 앞선다는 게 주식시장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뭐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80%가 아니라 어떨 때는 뭐 공격적인 액티브 펀드가 수익이 시장 수익보다 잘 나오는 게 뭐 40%, 50% 앞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이때까지의 펀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 시장 수익률보다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투자 대가들의 펀드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대가들의 펀드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좋았다는 점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30년, 40년 평균 수익률이 24%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시장 수익률 미국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뭐 12년, 13년 마젤란 펀드를 시장 수익률 S&P 500 지수보다 10년 연속 이상 앞서 나간 뭐 미국에서 유일한 펀드 매니저 2명이 바로 그 버핏과 바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죠. 그래서 10년 이상 시장을 앞서 나갔다. 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연속, 10년 연속. 자,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들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운이 좋을 수도 있죠. 운이 좋아서 시장을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5년이나 10년이라면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25년이 지난다, 25년이 지난다, 뭐 30년이 된다, 그럼 말이 달라져요. 이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시장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성과를 기록한 시스템이라면은 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랄프 웬저 같은 이런 펀드가 바로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평균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기록을 남긴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가치관을 본받아야 됩니다. 투자 가치관을 본받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가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20년, 30년 동안 시장 수익률보다 앞서서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워렌 버핏이나 뭐 랄프 웬저나 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피터 렌치도 그렇고, 피터 렌치는 마젤란 펀드는 20년까지는 안 갔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꾸준히 넘어섰는데 이 사람도 가치 투자를 했고요. 아무튼 가치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뭐 높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거뒀다. 벤저민 그레이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가치 투자에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성장주 투자예요. 이 성장주 투자인데 성장주 투자는 고평가된 종목. 그러니까 고성장 고평가죠. 고성장 고평가. 성장도 잘 되고 평가도 PER, PBR, EV, EBITDA, PEG 이런 것들 다 높은 거예요. 다 높은 상태인데 이런 성장주 투자보다 가치주 투자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30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는 가치주 투자가 시장 수익률을 앞섰다. 성장주 투자는 단기간 뭐 3년, 5년 정도는 시장 수익보다 앞서는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돌아오는 텀이 있습니다. 성장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떨어지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떨어지고. 근데 성장주 투자는 20년, 30년간 봤을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 좀 못한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을 것은 가치 투자의 효율성, 이것이 입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80%의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지만 20%의 펀드, 20%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20년, 30년 동안 앞선 펀드들이 있는데 이 펀드들은 바로 가치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한 펀드들이 대부분 시장 수익률을 장기간 동안 앞섰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이 싸게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많이 주워 담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앞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